때는 1984년 대한하키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한보라는 그룹의 정태수 회장, 지금 대한하키협회잖아요. 근데 이때 비인기 종목이었던 하키에서 올림픽 우승제를 내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정태수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납니다. 치하하는 거죠. 잘했어요. 회장님이 도와주셔서. 사실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는 건 계속 투자해라. 계속 좀 돈을 내라. 얘기하는 건데, 정태수 회장이 이때 딱 머리를 씁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 호 정책에 호응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주겠습니다. 정부에서 택지를 분양해 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주택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주택 200만 호를 만들어서 집 없는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이게 노태우 정권의 중요한 공약이었어요. 근데 이걸 정태수 회장이 파고든 거죠. 정부가 그걸 지향하는데 우리도 좀 동참하겠다. 아파트 좀 지어줄 테니까 택지를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현장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뭐 심각하게 숙고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해봐요, 도와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보그룹에서는 이 당시 수서 지구에 대한 땅을 대대적으로 매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초점을 바꿔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입장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수 어떤 사람이냐? 1951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전국 각지에 땅을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땅의 가격을 지금처럼 생각하면 곤란해요. 60, 70년대 때 얘기 들으면 잠실의 땅 한 평에 뭐 10원, 뭐 30원 이럴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 운용을 잘하고 눈치 있고 센스 있고 하면 땅을 꽤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974년에 한보 상사를 설립해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76년에 한보주택을 세웁니다. 이 한보주택에서 엄청난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이 아파트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서울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대규모의 분양을 하면서 굉장히 큰 돈을 법니다. 이 음마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건설에서 이 그룹이 이름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1989년 일원동 지구에 대한 택지 개발 예정 지구 고시가 이루어지게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그쪽도 뭐 잘 살게 되고 거기도 강남이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이제 이 일대가 개발이 되는구나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 이미 정부는 강남 개발, 서초 개발 이후에 잠실 개발을 하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걸 그냥 기업의 논리를 맡겨두면 부자 아파트들, 신흥 부촌만 형성되는구나를 이미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대를 공영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택지를 조성해서 싼 값에 질 좋은 건물을 지어서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LH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 여러 제도들 있잖아요. 그 제도가 저한테 막 도움이 되면 좋은데 아무튼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의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공영 개발 방식의 과감한 도전이었고, 어떤 정부 입장에서 주택난을 해소하는 그 공약을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서울시 생각이고 이건 서울시 생각이고 우리 한보가 어떻게 컸는데 한보만 그렇습니까? 기업의 논리라는 게 한국 사회가 좀 속상하게도 창의성과 도전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에서 정경유착, 부정부패, 로비백 이런 걸 많이 썼단 말이에요. 정태수 회장이 나섭니다. 89년 10월 달에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 노태우 정권 시절 때는 체육부 장관 최고입니다. 전두환 정권기 때 88 올림픽을 유치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88 올림픽을 시행했던 게 노태우 정부잖아요. 이때는 체육 쪽이 굉장히 셀 때예요. 그래서 이 장병조 청와대 문화체육 비서관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곳에 서울시가 공영주택만 건설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땅을 많이 매입해놨다. 이곳에 대한 개발권을 좀 달라. 당시 실제로 법률과 기준을 보게 되면 서울시의 공영개발 방식에 택지 공급이나 운영 전체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 하에서 기업이 따로 민영으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어떤 그 조합에게 따로 별도의 분양을 하는 방식은 없었어요. 첫째는 규정이 없으니까 실시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민간 분양으로 넘겨버리면 당연히 기업은 돈을 벌려고 할 것이고 그 지역의 조합은
이 분양권을 잘 활용해서 또 이득을 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공영 개발이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서울시가 이걸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정태수는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눈치채고 땅도 엄청 사놨으니까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서울시장은 고건시장이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약간 농담 삼아서 직업이 장관이다, 직업이 국무총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의 전설적인 이 관료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자, 저기 수서 쪽 아파트 좀 하는데 여기 좀 공급 방침이나 시스템 좀 바꾸십시오. 청와대에서 오더가 내려오는데 고건시장이 안 바꿔요. 왜냐면 고건시장 입장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태수 회장이 이거 안 되네, 이걸로는 안 되네, 정면 돌파다 하면서 고건 서울시장을 수차례 찾아가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민간 분양을 허락해주고 우리 기업이 참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건이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한보가 사들인 땅은 여긴 자연녹지라든지 다른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땅 잘못 사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봉투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있네. 그러니까 이제 고건이 완전 화가 나가지고 봉투를 팍 치면서 사람 어떻게 보냐고 화를 팍 내니까 이제 이쪽에서 화를 내면 당황해하는 것이 아니라 웃더래요. 허허허허 이러면서 이렇게 웃는데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비열하고 네가 안 넘어갈 것 같아? 약간 이런 것들 이러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정태수 회장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 로비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혁민당 쪽 의원들도 포섭하게 되고 건설부 쪽, 심지어 검찰 쪽, 우리나라의 중요한 행정기관이라든지 여러 곳에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회 내에서 담당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위원장을 잡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오용훈 민주당입니다. 건설위원장을 다 만나요. 뭘 했는지는 알겠죠, 그렇죠?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국회에서 압력이 서울시로 막 밀려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 청와대, 건설부, 그리고 여러 기록에 따르면 검찰까지 3연초가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직감을 한 거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잘릴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고건시장이 경질이 되고, 그다음에 박세직 시장이 딱 부임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수서 택지 특별 분양의 방식이 바뀌어요. 한보가 초기 목표였었던 소위 말하는 본인들이 원하는 경제 이득을 얻기 위한 과정을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노태우 정권의 최대 비리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수서 비리 사건이죠. 수서 비리 사건입니다. 세계일보가 폭로했어요. 세계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수서 택지 분양 혜택 정경관 유착 의혹. 한보그룹이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로 꼽히는 수서 지역의 땅을 위장으로 매입한 다음에 다시 야당 정치인과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뿌려서 아파트 시공권을 따냈다. 이 정도면 거의 맥을 잡은 거죠, 그렇죠? 수사건 이게 터지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89년이니까 3조 호황이 불이 꺼질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확 성장하다가 성장 기운이 뚝 꺾이는 과정이고, 성장한다는 건 인플레이션 효과잖아요. 집값이 올라가고 주택 공급을 늘렸는데 내 집이 없는 거야.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강남 부자들 막 떵떵거리며 살면서 이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이 수사 사건이 빵 터지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했었던 결론은 뭐냐? 빨리 조기 수습한다. 빨리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겠다. 그래서 부총리, 그리고 건설부 장관, 서울시장을 다 새롭게 바꾸는 등등등의 어떤 그런 수사와 개각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야당의 반발이 보통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이게 엄청난 덩어리가 있는데 생각보다 수사 결과가 빨리 발표가 되고, 수사 결과의 내용이 꼬리자를 낀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해프닝, 의혹을 남긴 채 노태우 정권이 급히 덮어버리고, 덮은 상태에서 2월 19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해요. 이번 사건으로 국회의원 5명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특히 청와대 비서관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것은 저의 불찰이라 아니할 수 없는 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라는 게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게 그 유명한 걸프전. 이라크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었던 것을 막았었던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당시 최초로 CNN이라는 뉴스 전문 보도 채널에서 전쟁의 거의 모든 부분을 최초로 생중계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이 그 전쟁을 구경할 때예요.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딱 누른 다음에 걸프전이 터져버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확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일본으로 터져버렸어요. 어찌됐건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장본인인 정태수 회장이 징역 4년 구형을 받습니다. 아까 말했던 장비서관, 이태석, 이원배 의원 등등은 모두 10년씩 구형을 받아요. 나머지 굉장히 많은 연루된 사람들은 다 집행유예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공화국 임기가 한 2달 정도 남았던 92년 12월 24일 날 대대적인 사면을 내립니다. 이게 사면제도의 문제점이에요. 사면을 내리면서 수서사건 관련자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풀려나요. 그리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세상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은 좋은 의지를 갖고 있었고 서울시도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일부 부정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나쁜 정태수 회장한테 엮여가지고 지금 사고를 쳤다. 그리고 그걸 결국은 대통령이 뒤늦게 알고 해결했다.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중에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이 도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비자금을 갖고 있다더라. 이 소문이 돌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 박계동 의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이걸 폭로를 해요.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을.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김영삼 대통령이 막 수사를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막 까줘요. 그 진실 중에 하나가 뭐냐? 알고 보니까 수사사건의 몸통이 노태우였다는 거예요. 정태수가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약 150억 정도 되는 뇌물을 줬고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91년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어떤 그 노태우 대통령의 사과와 경질이 같은 것들은 그런 그 몸통을 덮기 위한 새빨간 연극에 불과했다라는 이 과정이 뒤늦게 드러나게 됩니다. 부정과 비리에 관련될 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